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이해수 시청자평가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김수정 강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평가원님이 발제해 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차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정치권 이슈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하기 위해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등등의 이유로 열띤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YTN의 정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리뷰 Y시간 YTN 정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정치 관련 뉴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보도가 쏟아지는데 특히 대선 앞두고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지난 한 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고 그 입장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뉴스가 정치인의 SNS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보도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6월 2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 조국 회고록 출간과 윤석열의 정치 행보, 엇갈린 두 사람의 충돌이라는 방송은 시사평론가와의 대담이 진행되어 좀 더 분석적인 내용을 기대했는데요. 조국의 시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역시 정치인의 말들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채워져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야권의 입장과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해설하는 역할이 더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가원님 말씀처럼 이미 SNS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는 창구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정치 활동의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지난 방송 중에요. 5월 31일 방송입니다. 정세균, 윤석열 처가 의혹 밝혀야 이준석 낡은 공작 정치라든지 또 6월 1일이었는데요. 박찬대,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얘기 들을 조국의 시간. 6월 2일 원희룡, 동기생 조국의 일침 사죄해야 할 시간을 보면 정치인이 SNS를 통해 무엇이다라고 밝혔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보고 나면 SNS를 쓴 해당 정치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어떤 주장인지 구체적인 좀 확인 작업을 취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인에게 SNS를 통해 좀 주목도 있는 글을 전략적으로 쓰도록 좀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정치 뉴스에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치인의 발언, 특히 실체 확인이 필요한 좀 민감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자, 이 책 조국의 시간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담 내용도 살펴주셨죠? 30일 뉴스와이드에서 그리고 1일에는 뉴스앤 이슈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책의 출판 전후로 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정치권은 이를 두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정치평론 대담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담 속의 분석 대부분이 그 민주당 내 당심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혹은 또 이를 바라보는 제1야당의 대응 전략에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경쟁하지 못하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좀 양당 중심의 그 분위기에만 집중하니까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를 고려할 수 있는 시민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대담이었습니다. 네. 이 대선 판세와 관련해서 흔히 우리가 정치공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뿐 아니라 좀 삶과 직결되는 이 건건이, 그러니까 의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앞서 얘기해 주신 SNS 또한 요즘은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옛날 같았으면 보도자료 내고 기자들한테만 가고 이러니까 불편했다면 이젠 대중한테 바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여과 없이 바로 요즘은 써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활용을 할 텐데 분명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에디터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SNS 덕분에 기자들이 취재하기 참 좋아졌습니다. 계속 새로 고치면서. 예. 예전 같으면 이른바 뻗치기라고 하죠. 정치인들의 집에 이제 찾아가서 밤늦게 질문을 해서 이제 원하는 답 같은 걸 듣는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다든지 네. 최소한 전화 통화 정도는 해서라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치인 계정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무 매체나 요즘에 쉽게 조회수를 올리는 정치 기사를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지만 기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용이 이제 변화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른바 이제 받아쓰기 저널리즘이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뭐 이보다 더 효과적인 대변인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정치인의 발언은 팩트가 아닙니다. 주장이죠. 여기서 이 언론은 이 주장의 진위를 가려야 되는데 그저 발언 자체만을 퍼나르는데 급급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이 팩트 체크하고 검증은 사실 기본이고 아주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취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어쩌다 보니 제가 뭐 라떼 이야기를 이제 해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을 저도 이제 주문해서 이제 요즘 많이 팔려서 그런지 배달이 좀 늦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막 받아보고 좀 읽고 있는데 이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만이라도 책을 한번 읽어보고 기사를 쓰는 게 어떤지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책이 깨끗한 걸 봐서 아직 많이 보시진 않고. 제가 책을 원래 아껴서 네, 같네요. 예, 거의 새 것 같은데. 자, 물론 뭐 예전에는 이제 신문이나 뭐 방송만 있었다면 요즘 온라인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취재하려고 전화를 하면 그냥 SNS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에 분명히 명암이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팩트 확인 중요성 얘기해 주셨고.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러 의혹 관련 재판이 반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금 재개가 됐고 지금 조국의 시간, 뭐 방금 보신 책 이 출판을 계기로 더 이목도 쏠리게 된 것 같은데 YTN 보도 후속 보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평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6월 2일 무차별 보도 진실 확인 노력 조국 언론사 소송 본격화. 6월 5일 조국 재판 반년 만에 재개. 조국 부부 함께 법정에 설 듯입니다. 해당 뉴스는 책에서 언급된 조국 전 장관의 혐의와 항변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재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쟁점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의 주장과 재판 내용, 일정, 이에 대응하는 언론사들의 입장들까지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두고 정치권의 설전을 그대로 옮겨와 갈등과 분열을 자극하는 그 보도보다는 책과 관련된 사건을 재점화하고 책 이면에 흐르고 있는 문제들을 잘 정리해준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살피는 후속 보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책 출간과 별개로 뭐 반드시 해야 할 보도겠죠. 자, 관련해서 에디터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조국 전 장관의 편을 들려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을 보면 이제 멸문지화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른바 조국 일가는 그냥 탈탈 털렸거든요. 2년 동안. 제가 기자 생활 지금 28년째인데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장기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한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재작년부터 이 수많은 압수수색과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이 명확히 확인된 비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아닌 말고식에 그동안 언론이 퍼다 나른 그런 내용이 하나둘이 아는데 이 또한 검증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결국 이 조 전 장관의 잘못을 입증한다면 언론은 그야말로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보였다면 이 언론사는 그 마땅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거겠죠. 이 YTN도 그동안 정말 많은 기사를 썼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봐서 다음으로 2030 세대를 겨냥한 정계 움직임이 아주 눈에 띈 지난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도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내용 전한 YTN 이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정치 뉴스에서 주목할 부분은 캐스팅 보토로 떠오른 2030 세대에게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제대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그 36세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으로 당 대표 경선에 나섰잖아요. 특히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탓에 이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5월 30일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본격화 이준석 돌풍 정치권 촉각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이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을 가졌고 또 유력 후보 3명의 발언을 보도에서 비교를 합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를 통해 정치 변혁 열망이 비춰지고 있다는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역을 근간으로 한 당원 표심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언급이 많습니다.
또 여야당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 또 내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2030 세대가 관심을 가질 이슈를 녹여내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보면 기존 지지층의 결집 전략이 무엇인지 혹은 무당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야당의 존재감 강화 등이 주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정치 뉴스에서 세대 교체의 돌풍 또 청년들이 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정치 참여 방식을 대상화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뉴스로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는 여전하다로 보여집니다. 정치 뉴스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2030 세대의 어떤 직접적인 인터뷰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6월 3일 조국의 시간 내홍, 윤 등판설에 빨라진 대선 시기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두고 청년층의 상실감이나 또 좌절감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가 충분했는가를 논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답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 뉴스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2030 세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 여과 없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고, 자 평가원님 관련 의견 어떠십니까? 네, 2030 세대를 겨냥한 정계 행보를 다룬 정치 보도는 질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렇지만 6월 4일에 방송된 알고리즘은 국민의힘 대표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후보 이준석 후보를 둘러싼 이슈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슈 중심에 있는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를 직접 출연시켜서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직접 들어보았고요. 이어서 여야 정치인 2명을 패널로 모셔서 이준석이라는 한 인물을 넘어서 정치 안팎의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과 기성세대의 정치 위기, 20, 30대의 표심의 향방 등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현상을 두고 정치적 맥락과 현상 이면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 유용했습니다. 앞으로도 YTN이 단순 정책 비교를 넘어서서 정치 분야의 기획 기사, 심층 취재, 시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2030 세대에 대해서 정치권 관심이 늘어났듯이 또 젊은 층 역시 과거에 비해서 정치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 단순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사회 만드는 동력이 되도록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이 절실할 텐데요. 자, 에디터님 어떻습니까? 이 젊은 층이 뭐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그렇게 이제 말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뉴스, 특히 정치 뉴스가 이 청년들의 이슈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이 언론은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젊은 층들이 관심을 정치에 갖게 됐느냐? 일단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취업난, 그리고 폭등한 부동산에 대한 이 박탈감 같은 것들을 이제 흔히 이제 예로 이제 거론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젊은 세대에 공감하는 언론사들의 기사,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성의 표시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꾸준히 기획물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뭐 심층 취재를 하는 언론사가 아마 딱히 떠오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결국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준석 바람이 분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이런 분야 외에도 정치 말고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질 텐데 언론은 여기에 마땅히 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의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정치인의 말을 받아쓰기만 하는 따옴표 저널리즘, 이제는 물음표로 시작되어야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 인물을 직접 취재하고 쟁점의 원인을 묻고 역사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따옴표 저널리즘식 정치 기사의 고루한 문법을 탈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비판적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자, 박사님 의견은요? 합리적 정책 대결 보도가 현명한 유권자 이끈다. 언론이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흥미 위주로 단순하게 전달해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가십 보도는 줄이고 또 인물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옆에 계신 에디터님처럼 28년까지는 전혀 안 됐는데 저 기자 생활 시작할 때도 이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정책 위주로 가야 된다. 선거 때마다 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달라지기 위해서 저희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눌 충실한 대화 내용 잘 유념해서 YTN 보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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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